예, 남북 군사 합의서 대통령 비준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을 어긴 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청와대는 유언 주장 자체가 유언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이 됐는데 그걸 두고 이제 유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헌법학자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헌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왜 이게 같은 법조문 또 헌법 사항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우선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헌법 60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사항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비준, 조약은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60조인데 청와대가 얘기하는 헌법 조항은 3조예요. 3조는 영토에 관한 것입니다. 영토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하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약과 비준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91년 이후에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논리고 따라서 청와대는 헌법 60조와 상관이 없고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2005년 이후에 그것은 왜냐하면 헌법상 우리가 남북관계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들을 반영한 법정을 넣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의 주장은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보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만 예산 부수법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이제 선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선은 예산 부분은 요청하지 않겠다 국회에다가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통식을 하거나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하자.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도 있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야당도 현재 여러 가지 쟁론이 있으니 우선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내에서의 행사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쪽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왜 이제 변호사들조차도 좀 야당이 공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서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담고 있지 않느냐, 3조가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 맺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비준해야 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좀. 예, 저도 제 개인적인 법적 판단은 유보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왜냐하면 헌법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리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야당 여당의 이제 정부 청와대나 야당 이렇게 주장을 보면 이 헌법을 조금씩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게 좀 일리가 있지 않느냐. 왜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사드 문제, 그게 안보나 재정이 관련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문 대통령께서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비준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판문점 선언이 더 총론적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평양 선언은 조금 이제 더 구체화된 강론적인 걸 담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냐라는 문제 지적도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동북아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예산이 부수된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는 입장에서 이제 현재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남북 간의 비핵화 과정에서 군사적인 대결을 줄인다. 그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오히려 훈련을 한다, 배치를 하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돼서는 국회에다 이미 예산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걸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한 대로 국회에다 맡기자. 이거는 예산 들어가는 걸 야당이 막으니까 아직까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그 여당 간의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그는 그대로 주지. 물론 선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 말씀은 당장 돈이 안 들어가고 남북 관계 긴장 해소에 대해서 예산 부수 없는 부분은 대통령이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그런 네. 생각이나 이런 거 전 뭐 그 진정성이나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좀 진전을 이뤄내려고 하시는 그 진심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야당 지도자들을 좀 부지런히 소통을 하고 청와대로 초치를 하고 다 한꺼번에 부르는 게 일정상 곤란하다면 한 사람씩이라도 불러서 그 사실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수십 년 누적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입장도 헤아려 가면서 대통령이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 가서 본 북한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야당 지도자들한테 전달하면서 좀 불신을 조금은 해소시키는 노력, 이런 소통의 노력을 왜 안 하시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야당 그 국회 직무유기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직접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 가셔서도 모든 유럽의 국가들 지도자들 만나서 정말 그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외국과의 소통 노력을 국내 야당하고 좀 왜 그렇게 안 하시나 하는 게 좀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에 제가 좀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뒤늦게 거죠. 이제 예. 야당하고 만남 네, 이런 또 걸 협의 중에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정부 차원에 비준하기 전에 좀 그런 소통 과정을 밟은 다음에 하셨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하자면 정무적인 정무적인 형태에서 판단. 좀 예. 더 면밀하고 활발하고 또 그런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다른 현장에 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한병도 정무수석이 좀 약간 중량감이 떨어진다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안보실장이 나서서 그런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건 지금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만남을 조성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좀 진작 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가서 자당 의원들 좀 설득하는 과정도 밟고 할 텐데 이거 덜렁 하고 나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 관련한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원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한국당 제1야당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 한국당은 왜 사사건건 반대한다. 라는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평생 야당할 거 아니면 자신들이 집권을 해서 이 남북 관계를 이어받았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변화하는 한반도의 이 비핵화 프로세스나 평화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나름 자체적인 뭔가 그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무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양보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한도 내에서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권이 만들어 놓은 평화 반평화, 평화 냉전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도 야당 진영에 속해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여야가 또 대치선이 하나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국감 과정에서 노출됐던 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청을 이제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고 필요성을 하고 동조를 했죠. 물론 3당은 조정서까지 직접 제출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조는 필요하지만 야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좀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거.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도 이게 문제 삼을 것 같은 그런 태세에 대한 네. 반대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총의 입김이 여러 가지 고용 세습에 있어서 상당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분명히 말하자면 그 제일 야당이나 여당조차도 일부의 의원들한테는 들어있는 것이고 정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번에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뭐
거대 노조, 뭐 기아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사실은 노조에서 채용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티오를 갖거나 그걸 갖고 돈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의 과거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틀어가고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투명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 의장이 좀 더 명확하게 단죄를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같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털자. 예.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사실은 친인척에만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직무 연관성을 측면에서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양대 말하자면 노조나 양대 공사가 합쳐다 보니까 따로따로 있었는데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중에 뭐 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드러날 수도 미리 정보를 빼서 뭐 그렇게 했는지는 체크를 해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현재의 대승적 관점은 어쨌든 공기업이 특히 채용에 있어서 더 투명해지자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같이 앞장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야 공히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안 그래도 그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층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예. 민주당이 저는 책임이 더 크다. 뭐냐면 이 민주당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춰보면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문제 제기는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되는 게 이제 국민적인 기대 수준에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 사이에 어떤 의심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도 여당 대응이 별 수 없다? 또는 그 자기 자당의 대권 주자인 분이 단체장으로 있는 서울시 건이니까 저렇게 방어에 먼저 급급한 게 아니냐. 숫자 얘기 나오면 팩트 체크하자 그러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의 경우에도 뭐 강원랜드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강원랜드 건을 지금 여기에 들고 나오는 거는 약간의 물타기 성격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거 없잖아요. 이번에 뭐 강원랜드뿐만이 아니고 교통공사 포함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전국에 있는 이 공기업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제로를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중심으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됐다고 보고 많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사실은 그다음에 공기업 노조가 상당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노조가 행여 이 비정규직화에 정규직화에 개입되지 않았는지도 이 차제에 살펴보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서 우리 예. 청년층에 좀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는 청구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차제에 공기업 전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식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나 감사는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특히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나 제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사, 탐사보도나 뭐 특별취재층 구성해서 언론도 여기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국정조사도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그 내부자 제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야당에 제보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 굉장히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모든 그 단체나 기구가 뛰어들어서 이번 기회에는 좀 사실 더 큰 클리어하게 했으면 문제는 좋겠다. 이제 예. 공공기관의 건강성입니다. 재정 건강성. 적자가 많은데도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우선순위에 높은 것이냐부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 가감히 사실은 정부 혁신, 공공기관 혁신은 사실은 뭐 사장의 연봉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오히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인원을 아예 점차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든지 어쨌든 뭐 임원들을 줄이든지 그런 것이 같이 가야만 이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공공 분야에 대해서 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뭐 인원 정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한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혹여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는 않는지, 그 역효과가 있지는 않는지 또 이 차제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반드시 그렇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이것만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좀 과도하다 싶은 거는 네. 좀 양보하면서 비정규직의 조건을 좀 개선해주는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네. 정책 수단의 하나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 앞서서 먼저 이걸 결과를 보고 해나가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게 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거든요. 네. 네. 이제 서울시는 이제 감사원 그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는 뭐 수치나 규모나 뭐 이런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공을 넘긴 거죠. 감사원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또 불통이 튀어서 객관적인 감사. 벌써부터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이 그렇죠.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렇게 정치 공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최대한 어쨌든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해야 되고 차제에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 독립을 사실은 국회 감사 권한을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든지 아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순환 논법에 걸려 들어갑니다, 사실. 그럼 감사원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제 무슨 여당의 전략은 어쨌든 그 감사원 결과를 놓고 보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하고 감사원 결과가 좋지 않을 거 국정감사 가자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네.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다를 것이냐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시험대에 저는 올랐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감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식 기관에 의한 감사로는 분명히 저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가 예, 있고 예. 그 부분을 야당이 포함된 국정조사로 접근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가면서 국정조사 저는 순서가 중요한 것 근데 같지는 이제 뭐 않고요. 다만 이제 예. 그러다 보면 모든 걸 국정조사로 가져갔을 경우에 실제로 감사원의 기능이라는 게 무력화되고 건의가 떨어졌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예. 지난번 왜 세월호가 아니고 국정농단 청문회는 그 서슬퍼런 그 검찰의 수사 과정, 헌재의 심리가 열리는 중에 이 국정조사가 그 같이 진행이 되면서 네. 국정조사에서 얻은 걸 가지고 검찰이 또 활용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이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특혜 채용 관련해서 찬성하신 분이 60%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 달 만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지각 출범인데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많지 안 네. 남았어요. 또 각 당의 처한 입장, 처지 이게 다 다른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또 연장 이야기 또 나오지 않냐 또 이 이야기 벌써 나오는데 이 부분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뭐 겁니까? 입장이 좀 나눠질 수 있겠죠. 강론으로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심상정 위원장 중심으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가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 비례대표 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 비례대표 비율이 5.4대 1 정도 되거든요. 지역구가 5.4면 그 비례대표가 1 이런 예. 경우인데 실제로 그걸 2대1 기준으로 정도까지 가져가자. 그러면 330명이면 220명, 110명 이런 정도가 바람직한 타겟 지점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걸 뭐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뭐 말하자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구 선거를 하고 먼저 의석 배분율로 득별로 나눈 다음에 비례대표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고 다만 이제 중대 선거구 이런 부분은 또 입장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젠다를 뒤에 빠져서 먼저 할 수 있는 2개월짜리라면 예. 합의 가능한 부터 가고 국회의원들이 다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선관위조차도 또 우리 정치학자들 학회조차도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 감정으로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보면 우리가 1인당 국회의원 대비 수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심상정 의원이 이번 네,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2004년 이후에 이제 진보정당 측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의미도
있고 굉장히 상징성이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뭐 개혁성, 개혁 의지 이런 거는 의심할 필요가 이제 없는데 과연 이제 위원장 혼자의 힘으로 저걸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가장 소수 정당인 네. 출신의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여당은 아마도 뭔가 단일안을 만들어내기가 비교적 수월할 텐데 이 야권 쪽은 일단 당이 분열이 돼 있을 뿐더러 한국당 내에도 아마 이게 의견을 단일안으로 모으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야당도 뭔가 당내에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그 구심이 되는 인물 중심으로 뭔가 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당의 상황이 당내 상황이 뭔가 단일안을 그래서 여당하고 뭔가 이 토론을 해볼 만한 그런 게 모아지지 않을 것 같은 좀 우려가 있어서 심상정 위원장이 되신 거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 과연 이 야당 당내 사정으로 비춰볼 때 이게 개혁 특위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바뀐 제도로 총선을 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데 자 다른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글쎄요. 제 식구 감싸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기각을 해도 부담이고 구속을 해도 부담이고 여러 가지가 좀 두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같아요. 나오는데요. 새로 말하자면 영장 실질 심사 맡는 판사가 참신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번엔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그 판사가 누구냐를 보고 판단해서 저분은 눈치 안 보고 영장을 이렇게 기각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사들이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오히려 검사들조차도 발부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다만 여기 이제 공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적시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미 언론에 공표되면서 일정 정도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압박용이죠. 사실은 그렇게 계속 제 식구 감사기를 할 것이냐라는 검찰의 어떤 공격 수다. 그렇게 보고 여전히 저는 발부 안 될 가능성도 꽤 높다. 지난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좀 발부가 될까 뭐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임 차장에 대한 이 영장은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 발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하고 검찰 사이에 저 구속영장 이 기각이냐 뭐 발부냐 여부를 기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어서 바라보는 국민이 뭐 심정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여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뭐 검찰에서는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뭐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되고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4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데 합의를 이르렀고 오늘 또 잠시 후에 뭐 11시 정도에 뭐 발표를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국조하고 똑같은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당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데 좀 그런 같은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어떤 사법부 신뢰가 당에 떨어졌는데 물론 그 신뢰를 계속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인정하기 어렵다라면 사실은 뭐 한시적으로라도 특별재판부라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또 감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국조를 한다든지 그런 전 국회의원들이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여당만 잘한다, 야당만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뭐 그런 논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시할 거냐 이런 논쟁부터 원론적인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그렇게 공조가 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흔쾌히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떻게 좋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를
헌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한국당 이야기로는 하여튼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님 어떻게 이번을 보시고 근데 계시는지? 이제 이번에 특별재판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특별재판부가 도입이 되면 그 반민특위인가요? 과거에 네, 과거에 있었죠. 반민특위 이후에 이제 최초라고 하는데 뭐 법원이나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일 수 있으나 어차피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더라도 우리 사법부가 법원이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은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의 특별재판부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입법화할지 이후에도 이런 제도를 또 도입하고 계속 이용을 할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말하자면 재판부가 행정부와 뭐 특히 외교 사안에까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재판을 거래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저는 예.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지 자꾸 특별한 케이스를 계속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저는 뭐 정말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예. 사법부가 권위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국회가 권위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권위를 부정하면서 국회를 대신해서 뭐 직접 민주주의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법부가 빨리 권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또 국민들이 도와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기 아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저 민주당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이제 야당 쪽에서 이렇게 네.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그래서 다 지금 그런 식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